안녕하세요. 인공지능 리터러시 생존 가이드. 우리가 알아야 할 AI의 5가지 키워드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영향과 윤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인공지능 리터러시에서 5가지 키워드 중에 영향부터 시작할게요. 미래의 일자리, 사회적 선, 그리고 위험까지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2023년 5월의 한 보도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AI를 연구하던 한 연구자가 킬러 로봇이 두려워서 본인의 연구를 후회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연구자는 분명 이런 의도를 갖고 시작하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하다 보니 생각지 못한 그런 우려되는 점들이 이제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공지능을 개발하거나 활용할 때 이것이 미치는 영향까지 꼭 고려를 해주어야 합니다. 첫 번째, 일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AI, 우리의 일자리를 어떻게 바꿀까요? 자동차와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일자리 변화는 분명 생길 거예요. 그래서 없어지는 직업도 실제로 생겨나고 있고요. 점점 생겨나는 직업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기존의 직업이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없어질까를 두려워하기보다는 내가 생각하는 그 전공을 가진 그 직업이 변화할 것이라는 걸 우리는 예측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강조하는 미래형 인재 조건이 있어요.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기술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인 적응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AI 기술을 다양하게 분야와 연결할 수 있는 통찰력, 융합적 사고예요. 그래서 본인의 전공, 그리고 본인의 일과 AI 기술을 계속 연결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평생학습을 이젠 해야 하는데요. 평생학습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이런 지속적인 학습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항상 염두에 두길 바랄게요. 인간이 잘하는 일은 분명 더 있어요. 이런 직관적인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 뭐 창의성, 아니면 감정과 공감. 근데 이런 것도 어느 순간 정말 챗 GPT나 퍼플렉서티가 나에 대한 공감을 잘해주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일단 인간이 가장 더 잘하는 것입니다. 이런 윤리적인 판단과 도덕성도 그리고 복잡한 맥락을 이해하고 판단을 내리는 것도 분명 인간이 더 잘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회적 선, 공익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분명 더 나은 세상을 위한 기술로서 인공지능이 쓰일 예정인데요. 지금 현재도 쓰이고 있고요. 공익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사례로는 의료 부분, 그다음 환경 부분, 그리고 교육 부분을 또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익적 사용은 개인이 고민한다기보다는 국가가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협력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작년 11월에 유엔에서 이런 Governing AI for Humanity로 해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국가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어떻게 고민을 하고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그런 연구들을 담은 보고서예요. 그래서 관심 있는 친구들은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론 좀 부정적인 얘기, 위험입니다. 우리에게 위험이 될 수 있을까요? 분명 있습니다. 주요 위험으로는 일자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사이버 보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제가 제일 걱정하는 편향과 불공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이 편향이 되면 이걸 학습하면 결과 자체도 편향이 되게 돼요. 그래서 알고리즘이 참 무서운 게 예를 들어 유튜브 같은 경우도 내가 관심 있는 내용들이 자꾸 뜨기 때문에 더 편향되기 쉬워집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오히려 종이신문을 읽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해요. 이런 편향에서 좀 벗어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항상 좀 대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 다음 세 번째로 윤리에 대한 이야기 하겠습니다.
AI는 얼마나 공정할까요? 아까 얘기했던 그 편향과 또 맥락을 같이 하는 이야기인데요. 이 데이터가 편향이 되어 있다면 결과도 편향될 수 있어서 이런 AI가 특정 성별이나 인종을 선호할 수도 아니면 성별이나 인종을 차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항상 고민하면서 살아야 하고요. 두 번째로 신뢰와 투명성입니다. AI를 믿을 수 있을까요? 이 신뢰를 얻으려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모두가 알아야 하는데 이런 결정 과정을 일반인들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퍼플렉서티나 챗 GPT가 어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지, 어떤 과정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지 점점 더 공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용자가 AI의 작동 방식을 이해할 수 있어야 이런 신뢰와 투명성도 지켜지겠죠? 그래서 옆에 그림을 보시면 이거는 EU에서 AI법 위험 분류를 4단계로 명시하였습니다. 그래서 AI 제품이나 AI 서비스가 얼만큼의 위험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단계별로 인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런 건 이제 국가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인데요. AI 결과를 도대체 누가 책임을 질까? 그래서 실제로 자율주행차 사고가 나면 제조사와 사용자의 책임을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임 범위, 그리고 정기적인 평가와 감독을 통해서 이런 책임감에 대한 것도 우리가 같이 고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회적 혜택입니다. 모두를 위한 기술을 만들어서 인공지능 기술이 정말 차별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분명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이런 재난 관리라든지 교육 기회를 확대한다든지 의료 혁신을 한다든지. 그래서 필요 조건은 모든 계층이 AI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접근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할 때 고려되어야 하는 것들이겠죠. 그래서 옆에 사례를 보면 인공지능 통화를 활용해서 고독사를 예방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회적 혜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프라이버시와 보안입니다. 대규모 데이터를 처리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유출할 수 있는 위험이 있고요. 사용자의 동의 없이 데이터가 수집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암호화 기술이 사용되고 데이터 수집이 명확한 동의 절차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협력과 자기 성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